제가 책을 읽었을 때 네. 어떤 굉장히 지금 유명하신 분의 비서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비서직을 그만두시고 마케터라는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비서를 잘 못해서예요. 그 책에는 이제 썼다가 좀 예민해서 드러낸 부분이기도 한데 전 정말 바보 같은 비서였던 셈이거든요. 최악의 비서였을 거예요 아마. 저도 힘들었지만 아마 그분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일단 정말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비서직을 못할 뿐 아니라 재미가 없었고 적응을 되게 할 수 없었던 거가 아주 컸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케터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걸 못하겠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거였고, 이제 연차가 반복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깔때기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케팅 주변 업무를 하다가 다시 또 마케팅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였지, 처음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이 불행히도 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많은 대학생들에게 일단 부딪혀 보라는 네. 대표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마케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준비해야 할 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영업이 필요 없게 남이 내 거를 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기반 작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어떤 능력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다양한 관심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요즘은 뭐 그걸 아주 근사하게 컨버전스라고들 하는데, 딱히 어떤 하나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관된 것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계속해서 천착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또다시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변화를 찾고 그러는 소양이 어쩌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요즘들 책들 많이 안 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책도 좀 많이 읽고, 네. 그리고 신문도 많이 읽고, 텍스트가 아무래도 또 주는 또 힘이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 버릇이기 때문에 그냥 내 것만 관심이 있다 보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점점 더. 근데 내 게 아니고 딱히 나하고 지금 관계가 없어 보여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촉각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좀 공부하고 그러는 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IT 기업에서 마케터를 하시면 IT적인 소양도 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이제 IT 쪽에 들어갔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스펙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인문학도였으니까 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거나 전자공학을 했거나 어쨌든 랭귀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기호가 다 아인슈타인 무슨 그림 같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지기 좀 싫어하니까 별의별 공부를, 뭐 저는 사전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상하게 생긴 뭐 단위 이런 것도 힘들어서 좀 외우고 배우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보다는 쓰임이라든지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필요를 더 읽어야 하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선 괜찮았는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죠. 글로벌 회사의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뭐 자질이나 필요한 점들이 글로벌 회사, 요즘은 사실 다 글로벌 회사죠.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 회사, 다국적 기업 이렇게 나누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한국 회사로서 한국 사람들이 본사고, 그리고 내가 취급하는 것이 한국적인 어떤 토양에서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켓 자체가 일단 이미 글로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녔던 20년 동안은 미국 회사 혹은 이제 하여튼 다른 나라 회사의
기업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한국 사람들에 맞추어서 그걸 파는, 예를 들면 셀링을 하는 그런 능력이었다면, 한국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적인 것을 세계인에게 파는 거니까 어찌 보면 한국 회사가 더 글로벌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 다녀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시아가 사실 없잖아요. 아시아라는 게 없고 전부 다 다른, 정말 다 인종, 다 언어, 다 문화 이런 것처럼 글로벌은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수용, 그리고 언어에 대한 촉각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 많죠. 왜냐하면 일단 저도 뭐 100%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고 엄마 아빠 자라는 것도 한국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쪽 그 회사나 나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약간 결론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일단 결론이 먼저 나오고 시간이 있으면 뒤에 설명을 더 하고 그러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례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한테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결과지향적인 것이, 그러니까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미국 회사에서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거는 결국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퍼포먼스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그 노력하면 노력 점수도 주고 뭐 힘이 있으면 그거 좀 묻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렇게 어려웠어요. 외국계 기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 모바일 등 환경이 굉장히 요즘에 다채로워지고 있는데 B2C가 아닌 B2B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B2C보다 B2B는 공유 밸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2C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예를 들면 원하는 고객에게서 원하도록 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정교하게 뭐 감성적으로 아니면은 뭐 제품이라든지 그런 그 솔루션을 마련해야 된다고 한다면 B2B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와 내 비즈니스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C보다는 B2B가 어찌 보면 그냥 마케팅으로 보자면 그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끔, 뭐 요즘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팅 뭐 쉐어드 밸류라고 하는데, 그거가 결국은 이제 CSR에서 말하는 그런 밸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다른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또 다른 제3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서로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이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이해를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마케터, 다국적 기업 마케팅 부서와 마케터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차이나 뭐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국내 기업 마케터하고 다국적 기업 마케터가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다국적 기업에 있다 보면 말하자면 팀이 다국적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팀 그러면 뭐 아시아 지역 사람들도 팀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팀이고, 그래서 마케팅 그 일 자체가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팀으로 볼 때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나 혹은 다른 제품을 이제 원하는 그런 나라, 각국의 다른 나라의 그런 종업원들하고 같은 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도 있지만 제가 있는 포지션에는 아시아도 있고 또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이제 내 시장, 뭐 한국 요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다국적 기업을 요즘은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성공하셨던 비법이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다 다국적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연성과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에 다니면서 왜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을까라고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 제가 아마 책에도 썼을 것 같은데 저는 로마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굉장히 약하고 한국이라는 것도 뭐 좋은 점이 아니고 여자인 것도 그다지 유리하지 않고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하지만 이제 뜻을 맞추어서 그렇게 로마식으로 동맹하라는 제가 이제 말을 쓰긴 했는데 이게 어떤 나의 고유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나을까요? 점점 책이 더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네. 책 궁금해하세요. 성공적인 여성 마케터를 꿈꾸는 수많은 여대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환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젊은 여성들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곧 4학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쓰면서 그 친구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5년 전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사회에 나오면서도 그랬었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 그때 없었고 뭐가 어떤 일에 가슴이 뛰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운이 좋게 일은 얻었지만 그렇게 기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진흙탕에 손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단 좀 질퍽거려야 찾아지는 게 꿈이고 길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걸 정한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좀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좀 다양한 가능성은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뭐 이게 아니면 나는 뭐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제약을 두기보다 내가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걸 정하면 사실상 만나게 되는 어떤 것은 다 나중에 나한테 덕이 되고 그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고 용감하게 손에 흙을 묻힐 생각을 하고 다리에 질퍽거릴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멘토로서 요청이 많이 오지 않을까. 앞으로도 좋은 성공적인 여성의 리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